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그 골목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오늘도 추모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3년 전 159명이 희생된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입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흰 국화와 손편지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게시판에는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는 시민들의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해가 3번이나 바뀌었지만 참사 현장은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그 영상들과 이곳을 대조해가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참혹한 참사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헌화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59명 꽃다운 청춘이 도심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재라고 성토합니다.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경찰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쪽 이태원 부분에 안전과 그런 질서가 무너져서 생긴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 죄책감에 늦게나마 현장을 찾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 전 이날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시민이 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한 게 없는 것 같았고 이 참사를 기억하고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이제라도 좀 관련된 기억하는 일이라든가 이렇게 3주기, 4주기 때마다 계속 와서 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참사 현장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추모 행사로 열린 기억식에는 유가족 3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2천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길 기원했습니다. 3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추모의 물결과 함께 일렁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목 이동 23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진행되며 주민 의견 수렴과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은 물론 예비 추진위원 선출과 운영 규정 마련, 민원 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목 이동 232번지 일대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최고 22층 586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보다 비용이 30% 이상 줄고 송달률은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관내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구청 누리집의 우리업체 자랑하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업체 자랑하기 게시판은 은평구와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을 희망하는 관내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홍보 창구입니다. 업체가 직접 실적이나 성과물을 등록하면 구가 계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양주 지역 수건이었던 교육지원청 단독 설립이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을 포함해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모두 6곳 있습니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 맞춤 교육을 위한 분리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한계 지역 한계교육지원청 설립의 근거가 될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2달 만입니다. 법안에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또는 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고 양주교육청 설립한 시기로만 하면은 바로 설립이 가능하고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도 협의를 했었고 또 경기도교육청과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계지역 한계교육지원청 신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모두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과 부지, 조직 구성 등을 고려해 6곳 분리를 일괄로 할지 시기를 나눠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관련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 원에서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초기자금 조달을 현행 시공사 대여금과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활용에 더해 금융기관 브릿지 대출금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1금융권의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의 한도를 상향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육아휴직 수급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를 집계한 결과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5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기록해 부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주체가 된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운영합니다.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이나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같은 갈등 사안을 학교 안에서 조정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화해중재단과는 달리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이달 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마음공유 화해중재단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결제 한도는 30만 원이며 최대 4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15% 캐시백을 기본 지원하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이번 5% 추가 지원으로 20% 캐시백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평온한 일상을 미뤄둔 채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속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다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불꽃 속 고독, 피땀 눈물 그리고 소방관 영상 리포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이 낸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에게 온 오프라인 강의 수강, 검정고시 준비 상담,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검정고시 준비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과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전용 공간을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학력 취득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길 110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103곳에 이어 목동 13단지 사이길, 안양천 제방길, 용왕산 둘레길을 포함한 7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서울 단풍길 110곳은 총 167km 길이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왕벚나무 같은 가로수 7만 2천 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산 일대는 10월 25일부터, 도심 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중순쯤부터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과 교사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4박 5일간의 이번 탐방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역사 보건교사 617명이 참여합니다. 하얼빈과 연길, 상하이와 난징 2개 노선에 10개 탐방단이 이달 순차적으로 출발해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같은 유적지에서 역사 탐구 활동을 이어갑니다. 한편 이번 탐방에는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경기도 의원 4명도 동행해 학생들과 함께 유적지를 둘러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8일 2025 경기도시군 마이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31개 시군의 관광 마이스 산업 관련 공무원, 유니크 베뉴 및 경기 관광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